안녕하세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시모와 연을 끊고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시모에 계속되는 이상행동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입니다.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CC였죠.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새어머니와 사느랴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가 함께 있다 보면 남편의 애정 결핍이 보여서 마음 아픈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곁에서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부인처럼 살뜰히 챙겨줬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도 일찍부터 결혼을 결심했었죠.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을 뵙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편의 새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은 연봉이 어떻게 돼요? 였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그런 새어머니의 태도에도 마냥 예쁘다는 듯 바라보셨고요. 저는 월 400 정도를 벌고 있었고 또래에 비해서 못 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애를 낳을 거면 돈을 더 벌어야 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 연봉 협상이 있는데 조금씩 올려가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돈을 밝히는 시어머니라 기분이 영 좋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죠. 그리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4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서 제게 빨리 임신했으면 좋겠다면서 내 친구들은 전부 손자보고 잘 사는데 나랑 네 시아버님은 사는 맛이 안 난다. 너무 적적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 하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매일같이 반찬을 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도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집으로 저를 불러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게 하고 높은 곳에 액자를 달고 싶으니 못질을 해달라며 위험한 부탁들도 하셨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임신과 출산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싶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너네 애기 생기면 아가는 내가 매일 돌봐줄게. 아이는 안 키워봤지만 나도 엄마잖니? 산후우울증이 무섭대. 어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많이 의지하렴.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제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크게 정을 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어색했지만 한편으론 감사했어요. 남편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들로 여겨주시고 저 또한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출산 직전에는 요리를 못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사골국까지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어요. 결혼한 건 후회해도 자식 낳은 거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그 힘들다는 육아도 저는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아기가 새벽에도 10번씩 깨서 울 때면 조금 힘들다는 생각도 했지만요. 자상한 남편도 육아에 힘써주니까 훨씬 수월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자주 제 아이를 보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기 데리고 올 거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 얘. 그런데 너무 갓난아기라 데리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매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거절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니네는 손자 보고 싶은 할아버지 생각은 못하니? 아주 와달라고 애원하고 빌어야 와주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직은 너무 어린 아기라서 그랬던 건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께 아이를 보여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제가 온 걸 보자마자 아가야, 네가 웬일이냐? 아기랑 집에 있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택시 탔니? 이상했어요. 분명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화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였는데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거짓말까지 하셨을까 싶어서 저는 별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아버님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번 안아보세요. 라며 아이를 품에 안겨드렸어요. 아버님은 그때서야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토록 아이를 찾던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어머, 벌써 도착했네. 아기 배고프겠다. 조금만 기다리렴.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저는 어머니, 저 밥 먹고 왔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응? 넌 이따가 먹고 애기 말이야. 애기도 밥을 먹어야지. 이유식 만들어주려고. 저는 시어머니의 얘기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직 모유밖에 못 먹는 갓난아기에게 이유식이라니요. 아무리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적 없다시지만 이 정도면 상식 아닌가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 아기는 아직 이유식을 못 먹어요. 모유 먹을 때예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장을 많이 봐오신 것 같은데 그걸로 제가 맛있는 저녁 차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돌연 짜증을 내면서 아유, 농담도 못하니? 너 밥 해주려고 사온 거지.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어디 서러워서 살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유머 코드였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아기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날도 아기가 너무 작아서 겁이 나셨는지 잘 안아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아기가 제법 옹알이도 하고 이유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볼에 포동포동 살이 올라서 너무 예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셔서 이유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집에 오셔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이유식을 해먹이겠다고 하시는데 아기가 순해서 제가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도와주셨어요.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더 유별나게 아기를 돌봐주셨죠. 그때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루는 저한테 자꾸만 약속을 잡고 나가서 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나절만 아이 얼굴을 못 보면 불안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나 못 믿어서 못 나가니? 얼른 나가서 일 보라니까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니 말씀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육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맡기고 나가는 게 불안했죠. 그렇게 어머니와의 불편한 공동육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해주려고 하시는 건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아이가 자는 틈을 타 아주 잠깐 밖을 나왔어요. 정말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분리수거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아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온 방문을 열어가면서 아기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들어왔었어? 아이는? 그러자 남편도 놀라서 집에 있는 아기를 왜 나한테 찾아?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얘기해봐, 응? 이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순간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왔다 가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남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셨어요.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사람 오늘은 거기 안 간다고 했는데 동네 골프 모임 친구들 만난다고 아침부터 지장하고 나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이를 찾으려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뛰쳐나갔어요.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애써 이성을 찾으려고 했죠. 저희 집이 오래된 빌라라 경비실도 없고 CCTV도 없어 무조건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미친 여자처럼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여기 혹시 아이 안고 지나가는 사람 보셨나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놀란 남편이 뛰어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여보 어떡해? 우리 지우리가 없어졌어. 문까지 다 잠그고 분리수거하고 돌아왔는데 없어. 그러자 남편은 분명 시어머니가 데려갔을 거라고 했죠. 아니 어머니 오늘 여기 안 오고 아침부터 골프 모임 가셨대. 밤이 되도록 경찰차 몇 대가 집 주변을 수색하며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저는 미친 여자처럼 집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원망하고 그때 밖으로 나간 순간으로 몇 번이고 돌아가고 싶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품에 저희 아기가 안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오열하며 아기를 빼앗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뻔뻔하게 얘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오바를 떨어? 너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우니? 내가 우리 손자 자랑하고 싶어서 놀다 왔구만.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하니 그러는 너는 곤히 자는 애만 두고 어딜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손자가 중간에 어찌 될 줄 알고 내가 너 이러고 다니는 게 하도 괘씸해서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이랬다. 골프 모임 여사님들도 다들 나보고 잘했다고 하더라. 라는데 어쩜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저 때문에 이랬다고 몰고 가는지 아이를 안았을 땐 아이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아직 아기가 나가기엔 밖은 쌀쌀한 가을 날씨였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티와 바지 한 장씩만 입히고 나갔더라고요. 누가 봐도 절 골탕 먹이려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간 걸 알고 불이 나게 아이를 챙겨 나간 것 같았죠. 감기에 걸린 건지 아기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죠. 전 시어머니께 어머니 공동육아? 그거 그만하세요.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솔직히 어머님한테 불안해서 저희 아기 못 맡길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아기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황혼 육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냐면서 아이를 두고 가서 본인이 돌봐준 건데 화를 낼 사람은 제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만 두고 나온 건 실수였지만 그렇다고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제게 계산기를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3,600만 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톡 보낸 거 봤지? 3,600만 원이야. 내 통장으로 입금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줄 수 있니? 왜 보내는 건지는 알지?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돈을 보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무슨 일 생긴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전에 너랑 나랑 나눈 대화 기억하니? 육아도우미 월급이 한 달에 300 정도 한다고 했던 얘기. 나는 내 손자한테 옷도 사입히고 이유식도 해서 먹이고 육아도우미나 다름없었어. 아이를 자주 안고 있느랴 어깨도 고장나고 몸이 성한 곳이 없다. 병원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머니 전화를 받은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왜 그렇게 괜찮다는 저를 굳이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를 돌보고 싶어 했던 건지 말이에요. 너무 황당했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육아도우미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오히려 어머니 댁에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 더 고생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요. 이제 와서 3,600만 원을 달라고요? 정말 최악으로 뻔뻔하시네요. 그동안 애정도 없이 손자 돌보느라 고생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돈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끊을게요. 라고 말하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핸드폰을 다시 켜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안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쇼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갈 때는 보지 못했던 지저분한 흙들이 현관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주차를 하느라 늦게 올라오고 있었던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앞장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기엔 집이 멀쩡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제 화장대에 서랍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하고 열어보니 금반지와 예물 등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잘한 화장품들까지 전부 사라졌었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옷장을 열어봤는데 값이 나가는 민코 코트와 가죽 자켓도 사라졌더라고요. 3개 정도 있던 명품 가방도 단 1개도 남아있지 않고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외에도 자잘한 구두와 운동화도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 물건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요. 제 물건만 싹 사라진 거죠.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돈으로는 안 되니까 제 물건들을 훔쳐간 것 같았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말도 안 돼. 이런 짓까지 할 만큼 바닥은 아니셔. 도둑이 든 것 같으니까 일단 신고부터 하자.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요 며칠만 경찰만 두 번째 부르는 것 같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건지 속이 답답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자 남편은 집 비밀번호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는데 어머니가 그랬을 리는 없어서요. 아무래도 뒤에서 지켜보다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지켜봤거나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찰분들과 함께 빌라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하러 갔죠. 그날 하루 녹화된 영상을 빠르게 넘겨봤어요. 그런데 웬 모자를 쓴 여자가 저희 빌라를 얼쩡대더니 저희 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자주 신는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뒤로 불러서 저 신발 보면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분명히 100%라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여보, 잘 들어. 경찰들한테 신고한 거 취소하겠다고 누가 가져간지 다 안다고 얘기하자. 여보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한 짓 범죄야. 난 그냥 못 넘어가겠다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깨닫게 해드려야 해. 절대 안 돼.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새어머니랑 결혼하고 우울증 극복하신 거야. 정말 어렵게 극복하셨는데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어. 라며 부탁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에게 충분히 사과드리고 돌려보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물건 돌려주세요, 어머님. CCTV 다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네가 내 돈 줄 때까지 절대 안 돼. 이거 다 팔면 3,000원 나올 것 같은데 돈 입금해라. 안 그럼 다 팔아넘길 거야.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하시죠. 그거 몇 개 없어졌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쿨하게 끊었냐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을 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없는 틈에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 맞은 제 물건들을 전부 찾아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안 계신 시간대에 맞춰서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 계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집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곧 멋진 차 뽑아줄 테니까.
차 나오면 드라이브 가자고. 근데 이 물건들 다 어디에다 팔면 되나? 나는 그러는 거 모르는데. 당신이 도와줄 거지? 시어머니는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문을 발칵 열고 들어가서 차 뽑아줘야 돼서 물건까지 훔친 거예요? 아버님은 이 사실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마나 놀랐는지 딸꾹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의 집에 말없이 들어와 감히? 너 돌았니? 라며 쏘아붙였어요. 저는 제 물건 찾으러 왔어요.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오늘 들은 내용 아버님한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물건을 전부 내놓더라고요. 저는 그 물건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님 가게 앞으로 찾아갔어요. 아버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설마 했는데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만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님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던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에게 매달 생활비까지 주며 차까지 바꿔준다는 말로 제게 이런 짓을 꾸민 겁니다. 시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뒷목을 잡으셨지만 고민할 것도 없다며 바로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이 너무 외로워서 그런 여자한테 매달리고 의지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내 편인 며느리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가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니?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텐데 미안하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는 제 손을 꾹 잡아주셨습니다. 남편도 이제서야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걸 알아주는 듯 미안했다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더 잘할 거니까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한 채 머리를 잡으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이 망한다더니 네가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구나.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백녀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새어머니의 팔을 내치며 이봐요 아주머니.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온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당신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 평생 그렇게 살다간 언젠간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거야. 라며 새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이혼하시면서 재산 한 푼 안 주시고 내보내셨고 지금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새어머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전보다 마음이 편해졌고 직장에도 다시 복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회사가 원래 부산이 본사라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죠. 요즘은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